그래서 939건의 폐업 신고가 했는데 실질적인 폐업은 대략 한 600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 분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대비 26.8%가 증가한 부분이고요. 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82%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82% 감소. 제가 그동안 저도 건축사 사무소를 뭐 12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여파도 겪으면서 또 넘어오고 좀 올해까지 왔습니다만은 올해 상황은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경기, 글로벌 침체, 저성장 모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이 이번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구조를 아예 가버리고 전반적으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나면서 그냥 꾸준히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료 인상 때문에 또 철근가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경제신문 2023년 4월 27일자 뉴스인데요. 건설 경기가 침체했는데도 제 강사는 매달, 그러니까 5월 달에 철근가를 또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강업계는요, 전기료 인상 대비 상향한 조치다. 건설업계는 아니 수요가 줄었는데 왜 철근가가 올라야 되느냐. 자, 철근가 파동이 한번 있었죠. 철근가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철근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죠. 자, 여기서 통계를 보시면 2022년 11월에 톤당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2023년 2월에 톤당 94만 5천 원이었고요. 자, 3월에는 96만 5천 원. 그리고 4월에는 99만 원까지 철근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건설 경기가 침체됐는데 왜 철근가가 오르느냐?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유통업계는 마진 압박 심화에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철근 유통사 대표는 현재의 유통 구조에서 기준가 인상은 유통사의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유통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중소건설업계의 자재 구매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이기에 제 강사들의 기준가 인상이 과연 적절한지 또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5월 달부터 철근값이 오른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올랐다는 뉴스를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난색과 비판 때문에 제 강사가 철근가를 안 올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기료가 올랐죠. 전기료가 올리면서 한 번 더 전기료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기료가 인상하게 되면은 이 철근값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원자재 값이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미분양이 늘고 자재값이 올랐다. 중견건설사의 실적이 뚝 떨어졌다. 이런 뉴스 나와 있습니다. 5월 22일자 뉴스인데요. 줄어든 중견건설사 영업이익에 관련된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중견건설사 통계를 보면은 태형건설이 283억에서 193억으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31.7%가 줄었고요. 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무려 82%가 감소했습니다. 82% 감소. 영업이익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60 내지 80%가 급감했다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한신인공연 같은 경우도 71.5%의 영업이익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1분기 영업이익이 60 내지 80%가 급감을 했다. 중견건설사의 실적이 뚝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GDP 15%의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자, 한편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설사 폐업이 5년 내 최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뉴시스 23년 5월 29일자 뉴스인데요. 최근 뉴스입니다. 자,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에 200만 명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건설업인데 GDP 15%의 건설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폐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5년 내에 최고로 많은 건설사가 폐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폐업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키스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그러니까 2023년 1분기죠. 2023년 1분기에 939건의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공개됐습니다. 자,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치고요. 이 같은 특성을 가진 건설업이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5월 29일자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공시한 폐업 신고가 939건인데요. 또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수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질적인 폐업 기업 수를 한 번 더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 1분기에는 473곳.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폐업한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고한 폐업 숫자는 더 많은데 실질적인 폐업 기업 수가 2022년 1분기가 473곳, 2분기는 394곳, 3분기는 397, 4분기 좀 늘었죠. 535곳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가 600곳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그래서 939건의 폐업 신고가 했는데 실질적인 폐업은 대략 한 600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 분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 대비 26.8%가 증가한 부분이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뭐 26.8%가 폐업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 폐업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내용에서 이 건설정보에 관련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보고서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한번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등록 건수는요. 2023년 3월 말 현재 총 21,743건에 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사하거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할 경우에 종합건설 면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건설 면허는 곧 건축공사하고도 많이 연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통계표가 나옵니다. 통계표가 나오는데 토건, 그러니까 토목하고 건축, 또 토목만에 관련된 종합건설업, 건축만에 관련된 종합건설업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표 보시면 등록 건수가 있죠. 등록 건수가 있는데 전체로 보니까 2023년도 3월을 보면은 21,74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2022년 말 대비 0.9%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폐업의 수도 증가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수도 0.9%가 증가를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토목과 건축이 다른데 토목이 2.3%로 더 증가를 했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0.7%의 업체 등록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등록 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걸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등록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특히 착공에 관련된 통계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오픈만 해놓고 그냥 쉬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 쪽을 보시면요. 거의 11,736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증감률을 보게 되면 건축이 나오죠. 건축이 나오는데 뭐 2014년부터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4.8%, 8.6%, 9.2 계속 증가를 한 반면에 2023년 3월에 0.7이기 때문에 이 작년 대비 이 증가세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 증가도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까지 이 통계가 나와 있긴 한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33.9%가 증가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뭐 2023년 1분기를 보게 되면 0.7이기 때문에 그동안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증감률을 봤을 때 2023년 1분기가 그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있고 거의 증가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렵지만 건설업 등록은 그래도 대폭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철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근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멘트 등의 자재 가격이 높아서 건설업체들은 올해도 높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멘트 파동이 있었고 또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레미콘 업체와 시멘트 업체 간에 또 분쟁과 또 마찰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서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시멘트나 여러 자재의 가격이 높아서 건설업체들은 이 높은 비용으로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2023년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도 5월에 1.4%로 올해 경제전망을 낮췄습니다. 더 낮췄다. 2023년 시작할 때쯤 되면 뭐 1.7%, 2% 미만도 상당히 저조한 경제 전망인데요. 2023년 5월에 무려 1.4%로 그 전망을 낮춘 거 보면은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 분석 OECD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요. 이 0.3% 증가했습니다. 0.3%.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0.3%, 0.3%, 포르투갈 1.6, 핀란드 1.1, 캐나다 0.6, 스페인 0.5, 일본도 0.4, 한국은 0.3. 그러니까 OECD 국가들 비교를 해봐도 1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2023년도는 정말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 저도 건축사 사무소를 뭐 12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여파도 겪으면서 또 넘어오고 좀 올해까지 왔습니다만은 올해 상황은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게 저성장 구조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경기가 오르고 내리고 성장하는 추세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저성장 구조로 고착돼 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비용의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가장 큰 요인은 이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빨리 이게 전쟁 상황도 좀 끝나야 되고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의 마찰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 칩 전쟁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 글로벌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해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치로 보게 되면은요. 한 번 올라간 공사비는 내려가지가 않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고요. 건설 경기가 침체됐으면은 건설 인력도 많이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왜 인건비가 그렇게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건비가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마찰이라든가 또 반도체 전쟁이라든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적인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뉴스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답은 각자 도생 길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책으로 뭔가를 조금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아파트 값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아파트 값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전망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지켜보는 전망, 좀 관망세 그런 전망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 부양책을 내지 않는 이상 또 대출 금리가 더 이상 뭐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이 수준으로 계속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다. 이거를 뭐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협회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각자 도생의 길밖에 없다는 부분이 들고요. 상당히 조금 위기의식이 이번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구조를 아예 가버리고 전반적으로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착공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나면서 그냥 꾸준히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저성장 구조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6월로 접어들었는데요. 뭐 1분기를 거의 마무리되면서 2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잘 여러분 잘 버티시고 뭐 올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많은 건축사무소가 현상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현상 설계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상 설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또 굉장히 심적으로도 어렵고 또 낙심이 클 것 같은데 또 이럴수록 마음가짐을 잘 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하루하루를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건축 실무라든가 법규라든가 또 뭐 답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자기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자기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자기 사업체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경기, 글로벌 침체, 저성장 모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만든 사태가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느냐? 미국 경제를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각자 도생에 준비를 잘 하시고 2024년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건설 경기 전반적인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서 좀 어두운 뉴스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설 경기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